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재개발 사업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기간이 너무 길고 위험성이 크다 라고 해서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개발 지역에서도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옥석을 가릴 수 있는지 그 분석 방법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요 사이에 그 갭 투자가 올 초까지 서울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죠. 신축 아파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넘은 아파트들이 이제 갭 투자의 대상인데, 이 갭 투자들이 어느 정도 전세가율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갭 투자에 대한 피로감, 부담감을 좀 느끼면서 청약 시장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청약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허그에서 이제 분양가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청약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는 이제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청약을 굳이 일반 분양을 받지 않아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 다시 말해서 정비사업 투자 쪽으로도 사람들이 풍선 효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요,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투자하는 요령, 종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중에서도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는데 유용한 팁들을요,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재개발 투자 팁을 잘 들으시면은 앞으로 어느 지역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에 화면을 보면서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사업성을 담보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죠. 조합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작업,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차감한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이 남아야지 이 사업에 대한 찬성을 하게 되고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법 안에 정비사업은 한 3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원래 한 7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3가지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주택 재개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른 측면은, 재개발은 기존에 기반시설이 별로 없어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기반시설까지 확충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정비사업을 재개발이라 하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 건축물만 새로 지으면 되는 그런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은 대부분 이제 철거 방식이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요 3가지 정도의 정비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은요, 정비사업 조합의 하나의 단체죠. 사업을 하는 단체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조합의 이익은 조합의 수익률로 귀결을 시키고, 조합의 수익률을 다른 말로
비례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지, 재건축 사업지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사업지 자체의 사업성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 사업성은 수익률로 나타나게 되고 그 사업장의 수익률은 비례율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에 투자할 때 보통은 이제 개인의 투자성을 따지죠. 그런데 이건 개인이 투자했을 때 투자성이고요. 조합의 사업성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과 좀 대별이 되는 게 조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업성.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개인은 투자성을 보지만 조합은 사업성을 본다. 일단은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투자성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에도 남아야 되고요. 개인도 남아야 됩니다. 조합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익 발생의 공식이 있죠. 전체 팔았을 때의 총 매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게 되면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게 되겠죠.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수익은 과연 얼마만한 돈으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로 다시 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남았다. 그런데 그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돈을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다. 여기에 100을 곱하면은요, 바로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에서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총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조합에서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 그것은 이제 일반 분양이든 조합원 분양이든 하겠죠. 그때 나올 수 있는 총 분양가를 바로 총 매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총 분양가 안에는요, 아파트를 판 것, 상가를 판 것, 부대 복리시설을 판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총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지 수익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시공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시공비하고 시공 이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뺀 것, 이것이 바로 수익이다. 조합의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투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개인은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바로 수익률이 바로 나오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땅 위에다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투자 금액, 여기 나오는 분모라고 하는 것은요, 자산 가치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자, 아까 비례율이라는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합의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례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수입, 총 분양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총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를 뺀 수익에서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그러니까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그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그러니까 토지 및 건축물의 총액 감정평가 금액, 이렇게 하면 비례율이다. 비례율은 다시 말해서 조합의 수익률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례율은요, 훗날 개인이 내가 권리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단독주택을 조합원으로서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파트나 상가를 받을 때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지, 이것을 가늠하는데 권리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조합의 수익률인 비례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례율은 조합의 정비 사업 수익률로서 각 조합원 종전 자산 가치,
그러니까 종전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조합원들의 자산의 감정 평가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조합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합의 수익률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개인은 이따가 2부 시간에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의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미래 시세에서 매입 원가를 빼야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훗날 혹은 입주 시 시세가 10억이었다. 그런데 내가 총 이 10억짜리를 갖기 위해서 종전에 한 8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8억 들어가고 내가 한 2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 2억이 수익이 되고 들어간 돈을 나누게 되면 수익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개인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미래 시세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과연 나는 얼마가 남느냐, 그 얼마가 남느냐는 종후에 마지막에 올라갈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에서 빼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입주 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이미 조합원 분양가는 넘었고 일반 분양가에 거의 근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일반 분양 가격에서 빼면은 수익이 별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입주 시점의 가격을 총 매출로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반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주변 현재 아파트, 얼마 전에 분양을 한 아파트에 플러스 얼마 정도의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붙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분양가를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주 시점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하고 시공 3년 반 정도의 시공이 끝난 다음에 그때 입주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세는 이렇게 일반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 이 두 개로 나누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미래 시세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입 원가의 계산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어느 정도를 주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산할 때는요, 중개업소에 가서 사시는 현재 부동산의 가격, 이것은 이제 나와 있겠죠. 여기에다가 분담금을 합쳐야 됩니다. 이 분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유추해내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성 분석에서는 꽂히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은요,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받는 금액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죠. 이제 그걸 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감정평가 금액. 모든 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것에다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이 조합의 수익률이 있었죠. 비례율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 수익률을 만큼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6억이 나왔다. 그럼 감정평가 금액의 비례율이 110% 정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 6억 6천만 원이 바로 나의 권리가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었다라고 하면 6억 6천을 빼게 되면 대략 3억 4천 정도의 분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분담금과 아까 얘기를 했었던 중개업소에서 사는 지금 현재의 가격,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좀 이렇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일반 분양을 하거나 입주할 때, 특히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 가격이 총 매출로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 정도를 한 100으로 본다면 조합원 분양가는 보통 20% 정도 싸지요.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비용에 대한, 내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감정평가 금액이 요 정도가 왔다. 그런데 여기에 조합의 수익률인 비례율을 계산을 했어요. 요 정도가 왔죠. 여기에 내가 또 내야 하는 분담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담금, 요 세 개를 합친 것이 바로 권리가액에 해당을 하고, 자, 현재 시세를 내가 요만큼 주고 샀다. 그리고 분담금이 이만큼 들어갔다라고 하면 요 정도의 마진이 남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시세가 좀 비쌀 수 있어요. 지금 사러 갔는데 재개발 지역에 지분이 굉장히 좀 가격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분담금은 이제 거의 같으니까 요 시세, 요 녹색 선이 있죠. 요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고, 시세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를 할 때에는요, 일반 분양가를 일단 유출을 해야 되고, 그 일반 분양가에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서 중개업소에서 매입하는 비용 플러스 분담금 계산을 해서요, 어느 정도의 일반 분양가와의 차액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야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출이 되고, 사업 기간으로 나눠서 연 수익률로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바로 재개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인데요. 구체적인 예는 2부 시간에 제가 한번 실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